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사자성어 중에 수적석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보통 끈기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많이 쓰고요. 맞아요. 엄청 아름답고 시적인 비유거든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 낭만적인 문장을 그 가장 차가운 과학의 메스 위에 올려두고 철저하게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 문학적 수사를 과학으로 탈탈 털어보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과연 이 부드러운 물방울이 강철 못으로 긁어도 흠집조차 잘 안 나는 모스경도 6에서 7 수준의 화강암을 깨뜨리는 현상이 진짜로 대자연에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 물리법칙인지 알아보는 거죠. 아니면 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 아주 고도로 통제된 환경에서만 우연히 맞아떨어진 예외적 현상인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논의는 물방울 충돌 모델이나 피로 한도 그리고 심리학 연구를 다룬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될 텐데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전자, 즉 물리적 필요성 쪽에 서서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인 파괴력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의 숲이나 동굴은 진공 상태의 실험실이 아니니까요. 무질서한 자연계에서는 극히 희박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속으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부드러운 물이 어떻게 돌을 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 역학 모델들을 깊이 파고들기 전엔 꽤 의심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유체 역학과 금속 필요 현상의 렌즈로 들여다보면요. 물방울의 파괴력은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바위를 반드시 붕괴시키고 마는 우주의 필연적 질서입니다. 물리법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법칙이 발현되기 위한 조건이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 쉽게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법칙이 얼마나 잔혹할 정도로 정확하고 파괴적인지부터 짚어보죠. 2014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실렸습니다. 아, 물방울 충돌 모델 분석한 그 논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물방울이 고체 표면에 부딪히는 그 0.001초의 찰나를 분석한 건데요. 우리가 보기엔 물방울이 그냥 톡 하고 터지는 것 같잖아요. 육안으로는 그냥 부드럽게 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비압축성 유체인 물이 딱딱한 표면에 가로막히는 순간 물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탈출구를 잃고 거대한 압력 에너지로 순식간에 전환됩니다. 아, 유체역학에서 말하는 수격작용, 그러니까 워터해머 이펙트가 발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말 그대로 물이 단단한 망치가 되어서 바위를 내리치는 겁니다. 물은 압축되지 않으니까 충돌하는 순간 고체처럼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망치로 내리친 직후에 물방울이 무너지면서 바깥쪽으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이걸 횡방향 제트라고 부릅니다. 옆으로 쫙 퍼지는 그 물줄기 말이죠. 네,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이 가장자리 유체의 속도가 중심에서 충돌할 때보다 몇 배나 더 빨라집니다. 와, 몇 배나요? 진짜 빠르네요. 엄청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충격파가 표면을 때린 직후에 초고속으로 뿜어져 나가는 물줄기가 바위 표면을 날카로운 사포나 대패처럼 깎아낸다는 뜻입니다. 수격작용이 망치라면 횡방향 제트는 사포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네, 이 두 가지 타격이 1초에 한 번씩 수십 년에 걸쳐서 정확히 같은 지점을 타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만 주어지면 바위는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충돌 순간의 역학적 메커니즘을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망치와 사포라는 비유도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1초에 한 번씩 수십 년을 타격한다는 가정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문이죠? 저 역시 수격작용이 만드는 그 미시적인 타개력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곡이라 동굴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그런 완벽한 진공 상태의 실험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다르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장 먼저 환경적 완충제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연 상태의 바위 표면은 실험실의 매끄러운 유리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유리판보다는 거칠죠. 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끼가 자라기도 하고 대기 중에 유기물이나 먼지가 쌓여서 얇은 유막을 형성하기도 하거든요. 표면에 이물질이 코팅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여름철 기온이 높아서 바위가 뜨겁게 달궈져 있다면 어떨까요? 물방울은 닿자마자 끓어오르면서 에너지를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버릴 겁니다. 아, 에너지가 충격으로 안 가고 열로 날아간다. 네, 맞아요. 이런 표면의 변수들은 물방울의 수격작용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완벽한 천연 에어백 역할을 하거든요. 미세한 유기물층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얇은 이끼나 유막이 물방울의 충격파를 온전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만 여기서 잠깐 자료에 언급된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실험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선 미세 입자 충격력 계산 모델인데요. 잠깐만요. 지금 우주선 외벽에 부딪히는 우주 파편의 충격 모델을 계곡의 물방울에 적용하시는 건가요? 네, 스케일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죠. 하지만 유체와 고체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변환 메커니즘은 동일하게 작용하거든요. 스케일이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들어보시면 납득하실 겁니다. 단 1g의 작은 물방울이라도 일정 속도 이상으로 충돌하면 타격 지점에는 순간적으로 수천 기압에 달하는 압력이 발생합니다. 수천 기압이요? 와, 그건 진짜 엄청난 수치네요. 네, 이 충격파는 단순히 겉면을 때리고 마는 게 아닙니다. 암석이 본래 가지고 있던 미세한 틈, 그러니까 미세 균열 속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죠. 물이 쐐기처럼 틈새로 밀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물이 좁은 틈새로 들어가서 팽창하는 힘으로 암석을 벌려놓는 수력 파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력 파쇄요. 지하수 개발할 때 쓰는 그 원리군요. 맞아요. 이 정도 압력과 쐐기 효과 앞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얇은 이끼나 유막은 완충제가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찢겨나가는 젖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글쎄요, 수천 기압이라는 순간 압력의 위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치가 지나치게 통제된 상황의 결과값이라고 봅니다. 통제된 상황이요? 네, 이끼나 유막을 젖은 휴지 조각처럼 쉽게 찢어질 거라고 가정하셨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유기물질이 가진 탄성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탄성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스펀지를 망치로 내리친다고 스펀지가 산산조각 나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죠. 완충제의 탄성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한다. 맞습니다. 표면의 유막들은 바위의 미세균열로 형해야 할 수격의 압력을 꿀꺽 삼키고 형태를 변형시켰다가 다시 복원될 뿐입니다. 유기물의 미시적 탄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군요. 게다가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압력 그 자체의 공식이에요. 물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압력 공식, P는 F 나누기 A. 다들 아시잖아요. 네, 압력 P는 힘 F를 면적 A로 나눈 값이죠. 타격하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가해지는 압력은 낮아진다는 그 원리. 그렇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바람이 불고 습도가 변하고 기류가 수시로 바뀝니다. 네, 날씨 변수는 항상 있죠. 그 미세한 변화 때문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위치가 단 1mm라도 옆으로 빗나간다고 가정해보죠. 미시세계에서 1mm 오차는 타격 면적 A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분모가 커지니까 바위에 가해지는 압력 P는 급격히 떨어진다. 네, 압력이 떨어지면 결국 무효화되는 거죠. 대자연 속에서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동일한 좌표를 유지하며 물방울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매번 타격 지점이 달라지면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건 역학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분산되면 파괴는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대자연이 만들어낸 거시적인 아날로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랜드 캐니언이요? 네, 그 거대한 협곡을 깎아낸 주역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일회성의 거대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끊임없이 흐른 물줄기가 암석의 한계를 서서히 깎아낸 결과잖아요. 네, 물이 오랜 시간 동안 깎아낸 지형이 맞긴 하죠. 즉, 방금 지적하신 기류 변화나 타격 지점의 미세한 오차조차도 그 시간의 누적이라는 압도적인 변수 앞에서는 결국 평균치로 수렴돼서 바위를 파괴하고 마는 것 아닐까요? 그랜드 캐니언의 비유는 무척 장엄하네요. 하지만 흐르는 강물의 거대한 질량과 에너지를 떨어지는 단일 물방울의 역학과 동일선상에 놓는 건 약간 논리적 비약 같습니다. 비약이라고 보시나요? 네. 강물은 거대한 마찰력으로 바위를 긁어내는 거고요. 낙숫물은 점타격으로 구조를 깨는 거니까 메커니즘 자체가 다릅니다. 타격 방식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암석의 한계를 서서히 깎아낸다는 개념은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건드리고 있네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 자료에 있는 피로 한도와 잠복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그 부분 아주 중요하죠. 1970년에 재료공학 분야의 웨어 저널에 발표된 액체 충격 연구를 보면요. 이 현상이 얼마나 집요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밀하다고요? 어떻게 은밀하죠? 우리가 철사를 끊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한 번 굽힌다고 철사가 툭 끊어지진 않잖아요. 위아래로 여러 번 계속 굽혀야 열이 나면서 똑 부러지죠. 맞습니다. 바위도 똑같아요. 처음 한 방울, 아니 10만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바위 표면에는 그 어떤 물리적 변화도 관찰되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멀쩡해 보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물방울이 바위를 못 뚫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잠복기 동안 내부에서는 이미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겉보기엔 멀쩡해도 내부에선 이미 구조적 결함이 축적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바위를 구성하는 광물 결정들의 분자 결합이 그 굽혀지는 철사처럼 미세하게 피로해지고 느슨해지는 겁니다. 군자 단위의 피로가 쌓이는 거군요. 네, 그 미세한 타격이 누적돼서 분자 결합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바위가 물에 젖은 각설탕처럼 허무하게 부스러져 내립니다. 와, 각설탕처럼요? 이게 바로 금속이나 암석의 지속적인 응력에 파괴되는 금속 피로의 원리거든요. 당장 눈앞의 바람이나 유막이 힘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충격에 마일리지는 끈질기게 저축되고 있다는 게 제 논점입니다. 금속 피로 현상을 철사 구부리기에 비유하신 건 정말 이해하기 쉽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훌륭한 비유에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철사를 뜨느려면 정확히 같은 부위를 계속 굽혀야 하잖아요. 네, 같은 곳에 힘을 줘야 끊어지죠. 조금씩 다른 부위를 굽히면 철사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그냥 구불구불해질 뿐입니다. 아, 타격 지점의 분산을 다시 짚으시는 거군요. 피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그 잠복기가 임계점을 돌파하려면 타격 에너지가 바위 내부에 정확히 동일한 분자 결합 구조에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구조를 계속 때려야 한다. 네, 어제는 이쪽 분자를 때리고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2mm 옆에 분자를 때린다면요. 분자 구조의 약화는 결코 누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옆으로 새어나간다는 거네요. 오히려 바위에게 스스로 결합을 안정화시키거나 에너지를 흩어버릴 휴식 시간을 주는 셈이 되죠. 휴식 시간이요? 네, 10만 번을 때려서 피로 한도를 넘으려면 고도로 통제된 기계적인 정밀성이 필수적인데 무질서한 대자연이 그런 완벽한 0점 조준을 허락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기압이 변하기 때문에 완벽한 0점 조준은 불가능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자연의 당연한 섭리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고도로 통제된 반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왜 대자연 속에서도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를 자료에 나온 심리학적 은유로 한번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흥미롭네요. 물리학의 문제를 심리학으로 어떻게 연결하시려는 거죠? 물방울 충돌 모델의 공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고대부터 존재했던 물 고문이에요. 아, 사람 이마에 물방울 떨어뜨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피해자의 이마 정확히 같은 지점에 일정하게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고문이죠. 한 방울 맞을 땐 아무렇지 않지만 이게 지속되면 인간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1972년 하버드 대학의 마틴 셀리그먼이 발표한 유명한 학습된 무기력 연구가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아하, 피할 수 없는 자극이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 뇌가 저항을 완전히 포기해버린다는 그 실험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뇌는 피할 수 없고 완벽히 예측 가능하며 동일한 위치에 끝없이 주어지는 미세한 자극에 노출될 때 오히려 단번에 거대한 폭력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철저하게 신경회로를 파괴당합니다. 거대한 자극보다 미세한 반복이 더 치명적이다. 네, 거대한 자극에는 방어기제가 작동하지만 미세하고 반복적인 자극은 방어벽을 우회해서 시스템의 근간을 피로하게 만들거든요. 오, 방어벽을 우회한다. 저는 이게 바위의 금속 피로 현상과 본질적으로 완벽히 같다고 봅니다. 이마에 같은 좌표를 때리는 물방울이 정신을 무너뜨리듯 바위 역시 지속적인 점타격의 구조적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심리적 분계와 구조적 분계를 연결하신 거군요. 그리고 아까 0점 조준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깊은 종류 동굴이나 바람이 완전히 차단된 계곡의 안쪽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간 기류 변화 없이 동일한 좌표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환경은 대자연 속에서도 얼마든지 조성됩니다. 심리학과 유체역학을 엮어낸 정말 탁월한 통찰이네요.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방금 드신 그 무시무시한 물 고문 비유가 제 주장을 아주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비유가 그쪽 입장을 증명한다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물 고문이 성립하기 위해 고문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글쎄요.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는 거겠죠? 그냥 앉히는 게 아니라 몸과 머리를 밧줄로 꽁꽁 묶어야만 합니다. 타격 지점을 인위적으로 고정하지 않으면 고문은 시작조차 될 수 없거든요. 아,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해야 한다. 네, 피해자가 고통을 피해서 고개를 단 1cm만 돌려도 타격 에너지는 분산되고 고문은 실패하니까요. 하지만 대자연은 바위와 물방울을 밧줄로 결박해두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깊은 동굴 같은 폐쇄된 지형이 자연의 밧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깊은 동굴이라 하더라도 내부의 미세한 대류 현상, 계절에 따른 습도 변화, 심지어 지각의 미세한 변동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죠. 미세한 변동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연의 본성은 고정되고 통제된 질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흩어버려려는 무질서, 즉 엔트로피의 극대화가 우주의 진짜 법칙이거든요. 엔트로피의 극대화. 네, 물방울이 바위의 동일한 좌표에 염원히 묶여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건 대자연의 끊임없는 역동성을 간과한 시각입니다. 자연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산만하고 무질서하거든요. 아, 자연의 무질서함,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완벽한 타격을 방해한다는 점은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방어막이 꽤 튼튼하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자연의 무질서 속에서 물리적 필연성은 항상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결국 틈을 벌려놓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의 길고 치열했던 논의를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저는 오늘 부드러운 물방울 이면에 숨겨진 유체역학적 폭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압축성 유체가 0.001초 만에 만들어내는 수격작용과 바위 표면을 날카롭게 깎아내는 횡방향 제트라는 물리적 무기들 말이죠. 망치와 사포라는 비유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순간조차 내부에선 분자 구조가 찢어지고 있는 잠복기의 존재도 확인했죠. 대자연의 변수들이 방해할지언정 시간이라는 압도적인 축적의 힘이 결합하면 이 유약한 물방울은 바위의 필요한 돌을 박살내는 가장 날카로운 다이아몬드 커터가 될 수 있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저 역시 오늘 논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물방울이 지닌 미시적인 파괴력과 그 역학적 경이로움에는 저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잠복기와 금속 피로 현상 역시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과학이죠. 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모든 에너지가 실제 파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다는 그 냉혹한 공식 아래 타격 좌표가 완벽하게 고정되어야만 합니다. 면적이 넓어지면 압력이 떨어진다는 그 핵심. 네, 온도 변화, 푹신한 유기물층, 끊임없이 변하는 기류 같은 까다로운 환경 조건들은 에너지를 사방으로 흩어버리거든요. 자연은 완벽한 0점 조준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며 역설적으로 이 거대한 무질서함이야말로 물방울의 파괴력으로부터 바위를 보호해주는 가장 위대한 방패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수적 석천이라는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현상 속에 유체역학적 필연성이라는 날카로운 창과 환경적 한계 및 엔트로피라는 단단한 방패가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논쟁의 명확한 승자는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물리법칙에 통제된 질서와 자연계의 역동적인 무질서함 중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긴다기보다는 이 두 거대한 힘이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타협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가 아는 대자연의 진짜 모습일 테니까요. 네,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이 담론을 함께 하신 분들도 통계역학과 재료과학의 시선을 통해 일상을 좀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 적용해볼 포인트가 꽤 많았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무질서한 바람 속에서 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나만의 심리적 좌표를 어떻게 단단히 묶어둘 것인가.
스스로를 어떻게 결박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할 때 내면에서 조용히 축적되고 있는 그 잠복기의 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오늘 등장한 과학적 통찰들을 스스로에게 꼭 대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리학 교과서 속의 차가운 공식들이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자료에 담긴 재료과학과 심리학의 연결고리를 더 탐구해 보신다면 훨씬 더 풍성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계곡이나 어두운 동굴 천장에서 툭, 툭 하고 떨어지는 평화로운 물방울 소리. 겉보기엔 그저 고요하고 아름답죠. 하지만 그 인면에서 요동치는 유체역학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그것을 묵묵히 흘려보내는 바위의 무질서한 지혜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것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담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